네, 2022년 10월 10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도발이 많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정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제가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군비 경쟁, 암스 레이스라 그러죠. 암스 레이스. 암이 뭡니까? 팔이죠. 팔은 두 개니까 암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군비 경쟁은 이런 거죠. 그런 암스 레이스를 계속해라. 네, 북한의 약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하는 도발을 보고 나선 것 같은데 그는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각계무시하 가짜 김정은이 있다는 소식이 많았는데 이제 진짜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노동신문 등에 난 김정은 얼굴을 확실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겁쟁이, 겁먹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용을 잘한 것 같지만 저는 거꾸로 봅니다. 지난 10월 6일 북한이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를 동원해서 황해도 곡산에서 황주까지 공대지 공격을 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인 10월 8일 도합 150대의 공군기를 동원해서 훈련을 한 게 밝혀졌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근데 이 훈련은 워낙 북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공군은 대응하지 않았고요.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등은 이 훈련을 뭐라고 이름 지었는가 하면은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 이거는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나 스트라이크 패키지, 대규모 편대군 공격이라 그러는데 편대군 공격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공군력만으로 적 공군력과 적 지상군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공군 작전의 핵심입니다. 맨 앞에는 전투기들. 전투기 중에서도 공대공 적기하고만 싸우는 지상 공격은 안 합니다. 그런 전투기들이 쫙 날아가서 저쪽에서 적기가 날아오면 그것들을 격추시키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공대지 전투기들이 따라옵니다. 적기가 날아오는 거를 막아내면서 그때 밑에서는 대공미사일이 와서 우리 비행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 대공미사일 기지하고 레이더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공대지 전투기들이 쫙 덮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1파, 2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지상에 이제 주로 핵심 무기가 있으니까 그 핵심 시설을 때리는 적군 지휘부라든지 뭐 무기고라든지 이런 걸 때리는 공대지 전투기들이 쓸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공대공 전투기들은 대개 F-35 스텔스기가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공대지 작전도 인민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말아야 되니까 F-35 같은 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공대지 작전은 F-15K나 F-16으로 하면 됩니다. 쫙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다면 뒤에 폭격기가 따라가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하면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다 보면은 우리 아군기들이 적의 공격에 맞아서 추락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들이 떨어지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SAR라 그러죠. Search and Rescue 탐색 구조전대 헬기들이 따라가면서 우리 추락하는 조종사가 있으면 얼른 구출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것을 대규모 편대군 공격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그걸 본따서 우리는 몇 차례 한미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연습을 했었죠. 서해에서도 하고. 그들도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명분이 뭔가 하면은 미 해군 항모를 포함한 연합군 해군의 해상연합기동훈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안 맞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제 동해에 들어와서 만약에 북한을 타격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 뜨는 해군기들도 이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할 텐데 아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민군이 공군이 대항하는 거는 같은 대규모 편대공 공격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그거는 실패하죠. 그때는 순수하게 한미연합 해군기 공군기를 잡는 공대공 작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대응이라고 하면서
대규모 편대공 공격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북한이 잘 모르는 거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걸 따라서 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약을 올리려고 할 때는, 조롱할 때는 가능한데 어떤 작전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따라하면요, 후순위가 되면 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싸움을 한다고 했는데 작전을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공개했다. 그게 눈에 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실이 이제 인민군이 북한이 이제 사진들을 공개했기 때문에 드러났는데, 뭐가 드러났느냐? 9월 25일 태천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거는 확인이 됐었는데, 그때 쏜 사진이 북한은 이번에 노동신문 등에 다 공개를 했는데, 태천에 있는 저수지에서 SLBM을 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륙에서 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 SRBM인 줄 알았더니 SLBM이다. 북한이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SLBM을 내륙에 있는 저수지에서 쐈느냐? 이걸 분석해야 돼요. 이거를 아시려면은 지금 북한은 잠수함이 상어급, 연어급 작은 것들은 괜찮은데, 쓸만한데, 이 대형 잠수함으로 오게 되면 영 형편이 없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영 형편이 없습니다. 북한 잠수함들이 현재 갖고 있는, 걔네들이 그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탔던 그런 잠수함에서는 SLBM을 쏠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심포급이라고도 하고, 심포급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게 고래급이라고 합니다. 고래급을 만들고 있는데 2,000톤짜리예요. 우리나라에도 장보고 잠수함이 장1, 장2, 장3가 있는데, 우리 장보고 1급, 장보고 1에는 미사일이 없죠. 마찬가지로 북한이 현재 운영하는 잠수함은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합니다. 어뢰만 탑재하죠. 우리 장2부터는 이제 미사일이 탑재가 되는데, 북한은 이 장2와 비슷한 거를 심포급, 또 우리는 암호명으로 고래급이라고 불러주는데, 그거를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뭘 갖고 개발하는가 하면 자기네가, 그 과거, 소련이 만들었던, 골프급 잠수함,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골프급 잠수함인데, 골프급 잠수함을 한 척 갖고 와서, 거기서 미사일을 탑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미사일이 추진체가 있고 앞에 탄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7m는 넘거든요. 근데 이 골프급은 이 지름 자체가 7m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 부분에 툭 솟아오른, 여기 좋네. 잠수함 모양이 하나 있네.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 이걸 함교라 그러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쏘겠다는 개념입니다. 북한이. 요게 7m밖에 안 되니까, 요쪽까지 세워서 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프컵을 때대로 심포급을 했는데, 이게 불안정해요. 무게중심도 안 맞고. 그래서 계속, 미사일은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잠수함이 불안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000톤짜리를 만들려고 하고, 4,000톤짜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는 2,000톤짜리,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 3급인데,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걔네들 고래급에서 빵빵 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발사관만 물속으로 집어넣어 갖고 물 밑에 바지선에서 쐈었어요. 근데 우리 한미일 잠수함 부대들이 지난 10월 초인가요? 동해에서 북한 잠수함 잡는 작전을 훈련했었죠.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 지낸 안규백 의원님이라 그래야 되겠다. 우리 안 의원님께서는 독도 어디서 한다고 좌표까지 공개했죠. 아주 이적 행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 대응해서 북한이, 그 심포가 이제 원산 부근인데, 거기에서 이 고래급 바지선을 이용해서 쏘거나 그러게 되면 한미일 잠수함이 들어가서 걔네를 때릴 수가 있죠. 그게 겁이 나니까 거기서 안 쏘고 내륙으로 가서 저수지에서 쏜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 잠수함이 자기네 구역으로 못 오도록.
이해되십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쏜 겁니다. 겁먹지 않고 쐈다는 걸 보여줬는데, 저수지에서 쏘는 거는요, 바다에서 쏜 것보다 훨씬 쉬워요. 아이디어는 많이 짰는데 쉬운 조건에서 쏜 겁니다. 북한은 지난번에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어서 김정은이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자기가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고 법률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을 하면서 한 10일 이상 쭉 북한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 한미 훈련에 맞춰서, 을지 훈련에 맞춰서 쭉 했던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쭉 나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사일을 쏘는 걸 다 지켜보고 했다라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설주랑 같이 있는 사진이 또 나왔는데, 이 김정은 얼굴을 잘 봐주십시오. 지금 김정은이가 여러 행사에 나오는 게 가짜 김정은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진은 진짜로 보여요. 이건 진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얼굴과 다른, 특히 위에서 볼 때 이 사람 귀입니다. 이 귀는 성형이 안 돼요. 코는 성형되고 입도 성형이 되고, 어디가 안 되는가 하면 눈, 홍채 부분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는데, 이거 잘 봐주십시오. 이제 김정은이가 조금만 위험하면 가짜를 내세울 거고, 최근에 이제 한미가 강화를 하니까 30일 이상 김정은이가 행적이 보도된 바가 없었죠. 숨어 있다가 나와갖고 이런 훈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일괄해서 공개한 겁니다. 우린 전혀 밀리지 않고 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지난번 핵무력 정책법을 위반했을 때, 저는 김정은이가 우리의 심리전에 걸렸다, 겁먹었다고 보도했는데, 네, 자기 마음대로 핵을 쏘겠다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지만,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하고 미국은 한시라도 먼저 때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바로 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우리는 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아까 이제 골프급을 사가지고 이제 억지로 함교 부분에다가 미사일을 넣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제 러시아가 우리한테 팔려고 했던 킬러급을 도입해서 3,000톤짜리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번에 러시아를 북한이 도와주면 그걸 구할 수 있겠지. 어차피 그것도 뭐 오래된 잠수함이니까 러시아는 팔아야 되고 하니까. 그걸 해서 이제 SLBM을 탑재하고 싶은데, 그게 이번에 푸틴을 많이 도와줘야 가능할 겁니다. 킬러급이 들어오면 우리의 장보고 3급하고 비슷하겠지만, 우리 이제 장보고 3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잠수함 전력이 우리보다 처지고 미국하고 말할 것도 없고, 핵 탄두를 탑재한다라고 하는데, 탑재하는 건 좋은데 탑재한 거를 쏘려고 나왔을 때 먼저 격침되면 끝이죠. 또 쏘려고 하는 순간에 지상 발사 미사일도 우리가 먼저 발사대를 폭격해버리면 끝이죠. 최근에 조선일보 유영원 기자가 발사의 왼편이라는 기사를 썼어요.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사람 이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여기서 미사일을 꽝 쏴서 이렇게 날아가서 이게 표적이 맞는다. 그래서 뭐 여기서 SM3로 맞고 뭐 여기 사드로 맞고 한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항상 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게 오른손잡이가 그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SM3 뭐 사드로 뭐 팩3로 막는데 이쪽에서 막을 수 없느냐. 이게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오브 론치, 발사의 왼편. 이건 발사의 오른쪽이고, 그죠? 이건 모르냐. 사이버전으로 전자전화 걸어서 이걸 다운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미국도 개발하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게 되면 올라가던 놈을 추락시켜서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상당히 위협을 가하고 또 우리의 훈련과 개발에 대해서 자기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군비 경쟁, 무기 경쟁입니다. 무기를 열심히 개발한 것도 실전에 붙어봐서 서로 사용해봐야 어떤 게 낫다는 게 증명이 되고, 군인들도 어느 쪽 훈련이 좋은지 판가름 되거든요. 북한이 뭐 지지 않고 기싸움을 하는데, 이 암수 레이스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장보고 3까지 가서 탄도미사일까지 올렸거든요. 크루즈 미사일은 이미 올렸고, 그럼 북한이 못 따라오게 되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너진 나라가 미소 냉전에서 패배하게 되는 소련입니다. 이 북한이 갖가지 핵 무력 정책법을 만들고 이렇게 막 150대 전투기 훈련기 동원해서 훈련하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다가 와해가 되는 거예요. 자, 북한과의 경비 경쟁을 계속해라.
윤석열 정부는 계속 북한이 더 나대게 힘들게 자꾸 훈련시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동선이 자꾸 드러나고 다양한 표정이 찍히면서 그의 얼굴에 확실한 사진을 갖게 되면 그거를 쭉 모아갖고 무인기에 주면 무인기에서 닌자 미사일로 한 방에 없앨 수 있죠. 타초 경사라 그러죠. 36개에서. 뱀이 숨어있는 숲에서는 자꾸 풀밭을 치다 보면은 뱀이 뛰어나오죠. 그때 뱀을 잡는 거죠. 숨어있는 뱀은 못 잡지만 자꾸 김정은이가 암수레이스하게서 나오게 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참수작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인기로 빵 한 방에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이제 어떤 뭐 통일로 가든 어떤 뭐 안보 문제를 해결하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뭐 어쨌다라는 거에 대해서 150대 군용기 동원했다. 저수지에서 SLBM 쐈다. 경탄할 게 아니라 북한이 죽을 지경이구나. 그렇다면 더 밀어붙여야 된다. 자신감 있게.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뭐 김병주 민주당의 사성장군 출신 또 뭐 김의겸 뭐 안규백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책을 비탄하는 것처럼 하면서 북한을 도와주는 행동들을 살짝살짝 하는데 계속하면 누가 북한의 친구고 도와주는지 드러날 겁니다. 커밍아웃이 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신있게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과 군비 경쟁을 하고 일전 불사하는 대로 몰아붙여라.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북한을 김정은을 가혹하게 밀어붙이면 우리의 영토 수복하고 우리의 동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